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되죠. 전에도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이 열렸고요. 그 이후 32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하계 올림픽으로서는 100년 만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죠. 그런데 3년째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끔찍한 전쟁 중인데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특이점이 있다면 올림픽을 우크라이나 경우는 마치 전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올림픽도 최전선이다. 이런 신념으로 참가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헤비급 복싱 선수로서 무패 통합 챔피언에 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우식이라는 이름의 선수인데요. 이 사람은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파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도 우리는 선수단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선수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수로서는 첫 번째 펜싱 선수 샤브루 대회에서 올가 카를란이라는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올가 선수는 이 메달이 조국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금속 펜싱 마스크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카를란 선수는 한국 최세빈 선수에게 15대 14로 역전승을 거두었죠. 카를란의 일화가 또 있습니다. 카를란 이 선수는요, 해외에서 올림픽을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 펜싱 선수 안나 스비르노바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카를란이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실격으로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IOC가 예외적으로 카를란에게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전쟁 피해 국가 선수에 대한 관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동메달을 따게 된 거죠.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동료들 가운데는 안타깝게 러시아에 의해서 희생돼서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싸우며 경기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파리에 온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 라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SNS X 계정에 침략 전쟁에도 올림픽을 준비하고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정신을 보여준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 우크라이나를 믿는다. 라는 글로써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게임에 임하는 정신이 곧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사이에는 올림픽 승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각오가 결연하다. 이런 내용으로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우크라이나 선수단 숙소 곳곳에서도 강인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라는 광고의 글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영광을 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어린이 그림들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선수는 26개 종목의 140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역대 하계 올림픽 선수단 중에서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육상 선수들이고요. 한 명의 배드민턴 선수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전쟁 포화가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훈련장까지 덮치면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앞서 미하일로 포들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전선에서 전사하는 등 전쟁 탓으로 우크라이나 선수 487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생존을 걱정하며 지난 3년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하르키우 출신 배드민턴 선수 부흐로바, 앞서 말한 그 부흐로바 선수는요, 많은 선수들이 생명과 스포츠, 양자 태길의 기로에 놓였다.
그러면서 러시아 침공 이후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운이 좋게 해외에서 계속 훈련할 기회를 얻었지만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고향에서 울리던 폭탄 소리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의 러시아 선수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선수 32명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올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죠. 출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적 명시를 포기하고 국적을 명시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한 후에 개별 중립 선수로서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파리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중계방송조차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마다 열리는 글로벌 제전인 파리올림픽 경기를 여러 경로로 러시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된 올림픽 영상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SNS나 VPN, 가상사설망이죠. 이것을 찾아서 검색하고 이를 이용해서 복제 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파리올림픽 경기를 보고 싶어서 러시아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얀덱스죠. 이 얀덱스를 이용해서 시청 방법을 검색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검색률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선수들 마찬가지로 러시아 대표가 아니라 개인 중립국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올림픽에서 수십 개의 올림픽 메달이 도핑 규정을 위반해서 소급해서 박탈당했죠. 이것을 문제로 들어서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선수들의 처벌이 돌아가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국가가 책임인데 왜 개인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이런 논리로 개별 중립 선수로 참여하는 길은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 참석은 배제되었지요. 러시아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가 따랐죠. 파리 현지에서 취재를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 관영통신 리아 노보스티 소속 기자들을 위험인물로 지정하고 이들의 올림픽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개막식을 취재한 타스통신 기자 4명도 IOC에 의해 취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선수는 15명의 선수가 이런 방법으로 출전했는데요. IOC는 러시아 출신 선수에게는 2단계 심사 절차를 통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종목별 연맹에서 출전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자국 군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관련성을 엄밀히 검사받은 뒤에 최종 참가를 승인받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올림픽에 임하고 있고요.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 선수로 참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